한 주간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상황실 24시입니다. 계속되는 한파가 풀리면서 곳곳에 얼음이 녹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거리를 걸을 때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 통계입니다. 첫 번째 사고입니다.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해빙기에 일어나는 유사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11일 대전에는 떨어지는 고드름을 맞아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고드름이 녹으면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119 구조대원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1월 15일 서울시 성북구의 석관동. 계속되는 한파로 얼었던 연립주택 배관에 고드름을 제거해달라는 신고였는데요. 주인의 신고로 고드름은 안전하게 제거됐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서도 수도관이 동파되어 대형 고드름이 생겨 구조대의 도움으로 제거됐습니다. 이렇게 대형 고드름이 생겼을 때는 직접 깨는 것보단 119 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을 맞았을 경우 골절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건물주는 물론 보행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고드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행 시 건물 외벽에 고드름이 있는 경우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드름이 달린 건물들은 주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대형 고드름의 경우 반드시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제거합니다. 날씨가 풀리자 도심에서만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얼어있는 저수지나 호수에서 놀러 갔다가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지는 사고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요. 1월 11일 오후 1시경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에서 저수지에 얼음이 깨져 학생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속한 신고 덕분에 학생들이 물에 빠진 지 15분 만에 구조됐는데요. 빙판 위로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빙판이 내려앉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초빙기의 안전빙질은 7cm이고 해빙기의 안전 두께는 15cm입니다. 하지만 저수지나 호수의 얼음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씨가 풀린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빙판이 깨져 물에 빠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급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주변 얼음이 깨져 더 위험하기 때문에 양팔을 벌려 얼음을 붙잡은 상태에서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할 경우 자칫 잘못하다간 같이 물에 빠질 수 있으니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근처 나뭇가지나 끈 등을 이용해 엎드린 자세에서 구조해야 하며 무엇보다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구조대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 12일 오전 8시 10분경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의 원인은 동파된 밸브 부분에서 균열이 일어나 염산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염산이 누출된 당시 바로 신고하진 않았지만 구조대의 신속한 복구 작업으로 공장 및 인근 주변의 주민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염산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기체 상태인 염화수소로 변하는데 이를 다량 흡입하면 폐수종을 일으켜 호흡곤란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즉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눈이나 피부에 염산이 묻으면 흐르는 물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동해안에 50cm가량의 대설이 내렸습니다. 이런 이상기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재난알림이 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큰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상황실 24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